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얼마 전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가 이탈리아로 해외 출장을 가려다 외유성 논란이 일면서 취소했는데요. 이번엔 영월군 의회의 호주 선진지 견학이 논란입니다. 출장 계획서엔 시드니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빼곡했는데 이를 심사할 심의위원회 회의는 술을 사오면 주겠다는 식의 농담으로 채워졌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의회 의원들이 오는 11월 초 떠나기로 한 호주 출장 계획서입니다. 군의원 5명에다 의회 직원 2명이 5박 7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합니다. 출장국 선정 배경으로는 자연자원 보존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국이라는 점이. 그런데 블루마운틴과 포트 스테판 등 인기 관광지 일정이 많습니다. 이 견학에 세금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외유성인지 따져볼 출장심사위원회가 군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참석했는데 부위원장이 대뜸 농담이라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 호주 이런 데 갔다 오시면은 뭐 술도 한 명 갔다가 그 직원들 뭐 한 명씩 갔다 한잔 하고 이럽니까? 아니 그게 있으면은 뭐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비용의 적절성이나 견학의 목적을 따지는 질문은 하나 없고 또 술 얘기로 이어집니다. 예, 우리 님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뭐 하다못해 호주의 유명한 술이 뭐예요? 럼인가? 뭐 정 없으면은 뭐 발렌타인 10년짜리라도 갔다가 뭐 소주라도 한잔 하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알맹이 없는 심사는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위원은 노인회, 이장협의회 관계자, 지역지 기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심사 대상인 군의회 의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심사 회의록은 그대로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문제의 회의는 홈페이지에서 아예 삭제돼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출장 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심사가 아니라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 이룸 바우처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여율도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시와 점검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시작된 원주시 꿈이룸 지원 사업. 초등학생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원주시가 용역을 통해 올해 꿈이룸 사업의 효과성과 발전 방향을 분석해봤더니 참여자의 96.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전체 초등학생 17,900여 명 가운데 95%가 신청할 만큼 참여도도 높습니다. 꿈이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670곳에서 77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 운영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기한이 내년 6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꿈이룸 한마당 등 바우처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당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내내 제기되고 있는 학원비 상승 문제, 부정수급 등에 대한 감시와 점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물가 상승률 수준이긴 하지만 4.4%의 학원비 인상이 확인됐고 학원과 교습소 외에 꿈이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일 체험 비용이 크게 올랐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부정 사용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을 뿐더러 원주시도 연간 1회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학원비가 오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학원비가 오를 수도 있는 변칙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꿈이룸 바우처 사업에는 한 해 약 2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원주시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만큼 사업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예산 격차가 여전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현 주소를 점검했는데 예산 지원 등 교육 현장에서의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시합 자료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4년 기준 1.7배, 유치원은 12만 원, 월 어린이집 7만 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와 수업 준비 시간, 대체교사 지원 등 처우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구조적 격차의 원인은 제도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과 지원도 이원화되고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유치원은 도교육청, 어린이집은 강원도가 맡고 있는 운영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이제 후속 입법이라든지 상위법 정비가 늦어지면서 내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던 강원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도 시범학교 5곳 운영과 정책 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기반 조성을 위해 도미 18개 시군의 보육 업무 분석, 유보통합 추진단 협의 및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시군청 이관 준비를 위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보통합 3법 처리와 함께 강원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가뭄 위기를 겪은 강릉시에는 전국에서 무려 생수 1,000만 병이 지원됐습니다. 그중 280만 병이 남아 강릉시가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부가 중고마켓의 거래 물량으로 나와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아레나 앞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도로에서 기다리고 강릉 아레나 주차장에 올라가고 나서도 다시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수를 받으려는 행렬입니다. 뭐 식당을 하시거나 그러신가요? 아니, 가정. 얼마나 가져가시려고 오셨어요? 한 3개. 지금 한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데. 2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생수 배부 지점에 도착한 차들은 트렁크에, 트럭 화물칸에 생수를 가득 싣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가뭄을 이겨내려며 강릉시로 보내온 생수는 무려 1,000만 병을 넘겼습니다. 일반 가정은 물론 복지시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눠줬는데 280만 병가량의 생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릉시가 남은 생수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및 복지시설 등의 배부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2리터짜리 6병 묶음을 20개씩 나눠주는데 혼선이 길어지자 현장에 오는 사람 누구나 나눠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표로 차 한 대에 가득 싣고 와서 현장에서 상인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요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손님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 참 고맙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기부자의 호의가 무시되거나 사적 이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성금 9억 원 가운데 생수를 지원하라는 지정 기탁금의 경우 생수를 사서 복지시설 등에 지원했고 남은 금액은 이달 말 사용처를 정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생수 기타고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관 우리 시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가지고 강릉시는 남은 생수가 소진될 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릉 아레나에서 생수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원주 IC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봉산동 번제에서 소초면 흥양리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최근 관통됐고 터널 인근 교량공사도 순항하면서 동부 순환도로 공정률이 50%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주 IC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15분까지 줄고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광원인 EUV를 이용해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대표 소부장 기업이 원주로 이전합니다. 주식회사 이솔은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505억 원을 투입해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에 소형 방사광 가속기와 첨단 EUV 반도체 검사 장비 연구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오늘 원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는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023년 특별지원 투자 보조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주식회사 이솔은 적용 첫 사례로 3년간 매년 50억 원씩 투자 이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들어선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 내 전문의가 부족한 안과와 신경과, 정형외과, 신장내과 환자들이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과 원격 협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센터 운영을 계기로 주민들의 원정 진료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피부과를 포함해 진료 과목을 6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붉은 메밀꽃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영월읍 3옥 1리 먹골마을에서 열립니다. 붉은 메밀과 황화 코스모스 꽃밭,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사진 명소를 제공하고 동강 바이크, 패들보트, 래프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또 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에선 메밀국수와 감자떡, 곤드레 육개장 등 지역의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풋거름 종자를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산 풋거름 육성 사업이 평창에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농촌진흥청과 농가,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발 1250m 600마지기 농장에서 국내산 풋거름 종자 증식포를 조성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